네, 탁구 게이트로 내용을 겪었던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번엔 카드게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축구협회의 관리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 한국에서 역사상 최초로 열리는 MLB 정규리그 개막전 시리즈인 서울 시리즈가 다가오면서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 최동호 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축구 대표팀의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지훈련에서 일부 선수와 축구협회 직원이 카드 게임을 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글쎄요, 좀 이런 크고 작은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네. 이 클린스만 감독 후유증이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 감독 한 명이 잘못 채용하면 네. 어떤 이 후유증을 겪는지 지금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카드 게임 이렇게 액수는 크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뭐 새벽 1시까지 이 카드를 쳤다고 그래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클린스만 감독은 이 선수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줬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통제나 관리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대부분의 감독은 대회를 앞두면은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자야지 컨디션 관리되죠. 그러니까 예. 취침 시간 관리하고 잔다고 했는데 방에 들어가가지고 새벽까지 인터넷 보거나 핸드폰 보고 있으면은 잠 설치게 되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에 문제 있죠. 때문에 인터넷이나 핸드폰 금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좀 까다로운 감독들은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식사 그 종류까지 결정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이 얘기로 무한정 자유를 줬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협회 직원이 그 축구협회가 만들어 놓은 그 휴게실에 가가지고 새벽 1시까지 카드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크리스만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태프와 직원 간의 그 선수와의 접촉을 그러니까 불필요한 상황들이 아니면 최소화라는 이런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런 어떤 행정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 이제 금액을 떠나서 어쨌든 이제 아시안컵 우승을 목표로 훈련을 떠난 훈련지에서 이렇게 돈을 걸고 카드 놀이를 했다. 이 자체가 문제다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좀 그 이해의 그 여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예. 예를 들면 장기간 전지훈련을 갈 때 일단 잘 쉬어야지 훈련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휴식 어떻게 휴식하고 강훈련을 받은 신체와 정신을 이완시켰다가 다시 그 다음날 다시 강훈련으로 이 근육을 강하게 만들고 이것도 이제 우리 그 생리학적으로 그 리듬을 잘 타야 되거든요. 때문에 축구협회가 예를 들면 그 전에도 우리 선수들이 좋아하는 그 휴식할 때 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락 기구들, 예. 뭐 바둑이나 뭐 장기나 또 이 전자 오락기 가지고 가서 선수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휴식할 때 마음 편하게 최대한 이완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훈련의 일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음료수는 얘기하는 거. 그 카드의 판돈 가지고 결국에 나중엔 커피를 마시다고 예. 하잖아요. 그 정도 액수의 카드 놀이,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1시까지 이어졌다는 거는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1시까지 갔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마 저는 그 선수단 내부에서 이 대표팀하고 대표팀 그 스태프가 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예, 예. 이 선수들의 그 생체 리듬 알기 때문에 최소한 내일 이 오전에 훈련이 몇 시에 시작이 되니까 오늘 취침 시간은 몇 시 이거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규정이랑 지침이 있었음에도 아마 새벽 1시까지 카드했다는 거는 그것도 어겼다는 걸로 저는 봅니다. 기강회의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태국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 발탁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뭐 어떤 보이콧 움직임이 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전석 매진이 됐습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이 컸다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 미움도 이제 대표팀에 대한 비판과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이 높게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애정 어린 비판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예, 예. 이 발매 1시간 30분 만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3월 21일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태국전의 티켓
6만 2천 장이 발매 1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매진이 됐습니다. 예. 그 한 유튜버 출신의 축구팬 한 분이 이강인 선수 대표 선발된 것 그리고 정몽규 축구협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의미로 보이콧을 계속 주장을 했고 일부 팬들이 또 동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침묵하는 대다수의 축구 팬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대표팀을 응원하자라는 애정을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번에 이 카드 게임 논란도 그렇고요. 예. 축구협회에서는 뭔가 이제 좀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신뢰 회복의 필요성이 분명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 카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히 주목을 받을 만한 지금 정도의 비난과 비판을 받을 만한 이 소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축구 팬의 우리 그 심정 속에 또 정서 속에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물러나는데도 정몽규 회장이 안 물러나는데 물러나는 이 퇴진 운동을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소재를 막 찾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이런 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신뢰 회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신뢰 회복은 뭐냐면 지금 이제 두 가지죠. 일단 실으나 좋으나 월드컵 2차 예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드컵 2차 예선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이 경기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죠. 이 경기력을 보여주는 건 물론 우리 선수들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실제로 이 대표팀이 원팀으로 만들어주고 축구협회에 지원하는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지 갖고 있는 실력대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팬들이 가장 그 분노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선수들의 경기력뿐만이 아니라 대표팀 관리 및 운영이잖아요. 그리고 감독을 뽑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고 지금 규정된 그 절차대로 이 감독 선임이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일종의 그 행정과 거버넌스 등등의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쇄신책을 먼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축구 팬들이 요구하는 수준대로 종합적인 그 쇄신책을 들고 나와야지 예. 지금의 이 국면을 먼저 주도권을 잡고 축구협회가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2차 예선에서 우리 선수들이 잘하면은 분명히 이런 비난과 비판도 금방 또 잠재워질 것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은 큰 실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크리스만 감독 경질의 이 후유증은 너무 커서 대표팀과 관련해서 불만이 제기될 때마다 아마 계속해서 리바이벌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축구협회는 이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어떤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결국에는 이번 태국과의 경기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글쎄요, 이번 경기 좀 어떤 좀 많은 영향들을 미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네. 우리 그 이강인 선수가 런던까지 가가지고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를 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 보듬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서 다 공개를 했어요. 이게 진심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없죠. 하나의 원팀이고 이 원팀을 이루는데 저해됐던 선수들 간의 갈등 있었던 거 분명히 사실인데 이강인 선수가 아주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대표팀 고참 선수들에게 다 전화해가지고 죄송하다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 오케이 강인이 데리고 오자라고 했으면 이게 사실이고 진심이라고 한다면은 아시안컵에서의 부진이 우리 선수들의 어떤 뭐 실력 부진이나 경기력 부진보다도 원팀을 만들지 못한 갈등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분석한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 진심만 있다고 한다면은 좋은 성적 좋은 경기력 보여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지금 소속팀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때문에 저는 아마 오히려 이런 우리 언론의 관심 그리고 이 팬들의 관심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오버하지 않을까. 일부러 손흥민 선수와 좀 친한 모습을 보여주되고 경기 중에도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안 줘도 되는데 일부러 준다든지 이런 오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야구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미국 이제 메이저리그 개막전 경기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개막전은 처음인데요. 예. 메이저리그 경기는 놀랍게도 일제강점기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놀라운 야구 팬이자 야구 사업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스포츠 마케팅 하시는 분이 일본에 왔던 메이저리그 팀을 우리가 조선에 그 초청을 해가지고 예. 당시 용산에 있던 만철구장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경기가 있었기도 했었었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아시아 대륙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두 번째죠. 예. 그러니까 도쿄가 먼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렸던 것은 모두 예. 9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서 일본도 이제 물론 도쿄에서 열렸고요. 도쿄에서 서울에서 이제 두 번째로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개막전을 다른 나라에서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종의 그 어떤 마케팅이죠. 마케팅, 예.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시장 개척이 의미가 있겠죠. 근데 뭐 한국 정도면은 우리가 꾸준히 선수 보내고 있는데 예. 좀 더 일찍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개막전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라는 아쉬움이 있죠. 예. 아마 많은 야구 팬들이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예. 서울로 오는 지금 이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그리고 LA 다저스 선수단의 총 연봉이 무려 5천억 원에 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지급되는 연봉이 이제 두 예. 팀의 합계가 5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LA 다저스는 이 메이저리그 안에서도 좀 네. 부자 구단입니다. 그러니까 예. 메이저리그에 모두 30개 팀이 있는데 올해 연봉만으로 따지면은 그 뉴욕 양키스가 연봉 총액 1팀이고요. LA 다저스가 9위이고 샌디에이고가 14위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연봉이 아니라 몸값 전체를 본다고 한다면 입이 딱 벌어지죠. 모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LA 다저스의 그 오타니 쇼헤이 선수 10년간 7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마어마하죠. 9,200억 원, 9,300억 예, 원 정도 9천억이 넘으니까요. 되는 거고요. 뭐 실감이 안 나죠. 예. 그리고 연봉으로만 따지면 올해 연봉은 그 LA 다저스에서 이제 배치 선수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90억 원 가장 많은 선수고요. 뭐 샌디에이고도 마찬가지죠. 샌디에이고에서도 이 계약 총액 1위였던 이 보기처 선수가 올해 받는 연봉만 따져도 2,545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330억 원입니다. 예.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돈을 지급해서 메이저리그는 그 이상의 돈을 벌어서 수익을 남긴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동할 때도 전세기 타고 오늘 지금 출발했으니까 내일 예. 우리나라에 오는 건데 그래서 전세기 타고 옵니다. 근데 그 전세기에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남편, 우리 뭐 형님 한국 가는데 가족들까지 다 태워가지고 같이 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방안에 특히나 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오타니 선수가 국내 구장에서 뛰는 모습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우리가 경기의 모습은 많이 봤지만 예. 이 서울에서는 보기 힘들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20일, 21일이 이제 두 팀의 개막전이고요. 그렇죠. 그에 앞서서 그러니까 오늘 지금 비행기 타고 오는 중이고 내일 예. 도착하고 16일에 기자회견하고 예. 17일에 경기가 있죠. 17일에 다저스와 키움의 경기가 있고 이 팀 코리아와 샌디에고의 경기가 있거든요. 예, 예. 이틀 동안 연습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모습을 잠깐 아마 뭐 풀타임 뛰지는 않을 거고요. 뭐 컨디션 점검하는 상황에서 나오겠죠. 잠깐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7억 달러의 사나이인 만큼 뭐 지난 시즌에 지금 선발로 나와서 공 던졌다가 타자로 나와가지고 홈런 예. 치고 이랬는데 흔히 얘기하는 이 이도류의 모습. 예, 팔꿈치 부상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해서 그러니까요. 올 시즌에는 타자로만 예. 뛰고요. 시범 경기에서 벌써 홈런 2개 쳤습니다. 투타의 모든 거를 다 소화하는 모습을 그래서 한번 봤으면 참 물론 좋았을 텐데. 이제 뭐 오타니 쇼헤이 선수만 때문만은 아닌데 예, 뭐 예. 다르비슈 선수도 있고요. 일본 야구를 평정했던 그 야마모토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 서울 시리즈인데 일본에서 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일본 팬들이 일본 선수를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본 한국으로 관광사가 오는, 예. 메이저리그 보는 이 관광 상품 개발해가지고 이게 뭐 동일하기도 하고 표구하기 전쟁이 벌어졌다 그래 일본에서는. 그렇군요. 예. 다르비시 선수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1차전 선발 투수 또 2차전 선발 투수들도 다 공개가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차전은 그 샌디에고에서 다르비쉬 유 선수가 예, 예. 나오고요. 이게 다저스에서는 이제 글래스노 선수가 나가는데 다르비쉬 유 선수는 벌써 이제 베테랑입니다. 베테랑이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때 베테랑이기 때문에 뭐 WBC나 주요 국제 대회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예, 예. 좀 이제 친숙한 면이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고요. 2차전에서는 샌디에고에서 조 머스그로브 선수가 나오고요. 다저스에서 야마모토 선수가 나오게 되는데 야마모토 선수에게 아마 그 일본 팬들이 기대를 많이 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해 그 야마모토 선수가 일본 프리하고 최고의 이 투수 석권을 예, 예. 정리하고 난 다음에 기대를 갖고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일본 팬 입장에서도 시범 경기 다 빼고 정식 경기가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바로 이 개막전이기 때문에 엄청난 관심을 좀 일으킬 것 같은데 근데 비행기 타기 전에 직전 경기에서 조금 좀 부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본 팬들도 이번 그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이 한국에 오는 이 방한 경기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가 이게 미국 MLB 경기인데 한일전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일전에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자꾸 이제 일종의 그 흥미를 붙이는 예, 예. 그런 코드를 만들어내는 건데 김하성 선수하고 고우석 선수가 있으니까 김하성 선수는 뭐 주전 유격수 또는 주전 이루수로 이제 뛰고 있고 메이저리그 정상급의 내야수로 발전했으니까 이 샌디에고의 주축 선수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 경기에서 3할 8리 정도로 잘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개막전에 나올 것이 확실시되고 다만 고우석 선수는 아직 좀 불안합니다. 아, 예. 불안해서 개막전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인데 때문에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이 장타, 홈런과 우리 김하성 선수의 이 정교한 이 타격, 이 대결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네. 투타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야마모토 선수의 공을 과연 우리 김하성 선수가 잘 때려낼 칠 수 것인가. 있을지. 이때는 진짜 모두들 그 일본 팬들도 많이 오거든요. 예, 예. 일본 팬들이 일본 팬대로 우리들은 우리들대로 그냥 숨죽이고 두 선수의 장면을 지켜보겠죠. 근데 아마 그 다음 날에 네. 아마 이 마운드와 타석에 서 있는 야마모토와 김하성 선수가 아마 그 헤드라인으로 나올 수 스포츠면의 헤드라인으로 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예, 물론 이제 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뭐 그런 좀 팬들의 바람일 수도 근데 있겠습니다만. 뭐 이제 그런 예. 또 스토리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쌓여야지 재미가 있는 거니까. 예, 미니 한일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관전 포인트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